저는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을 담당하는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 박정원 사무관입니다. 먼저 금융혁신법에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12월에 국회를 통과해서 이제 4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요. 사실은 법을 시행하기 전에는 이게 과연 사실 잘 될까, 좀 개정 휴업이 되지 않을까 걱정을 했었는데 그 법 통과 과정에서 장관님 그리고 국장님이 너무 잘 이끌어 주셔가지고, 그리고 뭐 여러분들께서도 너무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가지고 마치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요새 화제가 되고 있는 골목 식당에 이 두 분이 이제 백종원 대표로 보이더라고요. 저희가 법 시행 전 사전 신청을 받아서 예비 심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을 밝히고 나서 적게는 하루에 제가 적게는 10통에서 많을 때는 4, 50통까지도 제가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를 부득이하게 응대를 좀 못할 경우들도 좀 있는데요. 좀 죄송합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향후 샌드박스 관련해서 일정하고 운영 계획에 대해서 좀 제가 소상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혁신법은 기본적으로 잘 아시겠지만 금융규제 샌드박스라고 하는 도입하기 위해서 혁신금융 서비스 지정제도를 메인 테마로 하고 있고, 그리고 여타 지정대리인이라든지 규제 신속 확인제도, 위탁 테스트, 저희가 흔히 테스트베드 제도라고 합니다. 그 제도들과 함께 핀테크 기업에 대한 예산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혁신지원특별법은 전 금융권 혁신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 체계를 마련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정 배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혁신법은 각국 정부에서 활발하게 핀테크 지원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잘 아시겠지만 영국 등에서는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국 선진국에서는 활발한 핀테크 투자로 급성장하고 있는 데 비해서 우리나라는 다소 기존의 금융회사 중심의 엄격한 규제 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핀테크 기업에 좀 약간 맞지 않는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높은 장벽으로 작용을 했고, 이에 따라서 핀테크 활용도도 좀 떨어지는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너무 잘 아시겠지만 영국이라든지 호주, 싱가포르, 홍콩 등에서도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영국의 경우에는 2016년 7월 이후 회차별로 신청을 받아서 4차례에 걸쳐서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금융은 기본적으로 구제 산업 성격이 강합니다. 그리고 규제는 적법성이라든지 형평성, 안정성 등이 요구되는데요. 그러면 규제를 왜 한시적으로 면제해주는 이런 법을 만들었을까? 과연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제가 나름대로 생각해 본 결과는, 다양한 혁신금융 서비스의 출현을 위해서 저희가 다양한 혁신 서비스를 테스트해서 궁극적으로는 금융 인프라와 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 법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융 혁신을 이루어야 한다는 강한 시대적 요구는 오른쪽에 보시면은 혁신금융 서비스는 기존의 규모라든지 영향력 깊이에 있어서 금융이 기술을 이용하는 과거하고 달리 이제는 기술이 금융의 변화를 유도한다. 그래서 새로운 금융 서비스를 창출 확산하는 이런 시대적인 요구가 있기 때문입니다. 금융혁신을 촉진하고, 그리고 금융 및 여타 산업 전반의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통해서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사회적 요청이 바로 이 법이 제정까지 이르게 된 원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체별로 봤을 때 핀테크 기업이 기존의 법을 만들기 전에는 시범 영업이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그렇지만 법이 시행이 되면은 새로운 시범 영업을 할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금융회사의 경우에도 은행과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 간 좀 단절되어서 영업을 했던 것에 비해서 이제 협업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소비자의 경우에도 다양한 혁신금융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이 넓어지게 될 것입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기 위해서 혁신금융 서비스 지정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제도 운영 흐름을 보면은 일단 신청을 하면은 신청 대상은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핀테크 기업이든 금융회사든 많이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서 금융위원회 회의체
통해서 한 달에 저희는 2번 금융위원회 회의체를 엽니다. 그 회의체를 열어서 혁신금융 서비스를 지정을 합니다. 그렇게 지정을 받으면은 그 2년 범위 내에서 추가적으로 2년 연장 가능한데, 그렇게 지정이 되면은 개별 규제 면제 등 특례가 적용되게 됩니다. 이렇게 지정이 되면은 금융당국의 감독 대상에 포함이 되고요. 그래서 피해가 발생을 한 경우에는 지도 시정이라든지 중지명령, 변경조치 등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5번째, 소비자 보호의 경우에는 사실 이 법이 처음에 도입되는 과정에서 일부 좀 제기됐던 문제들이 소비자 피해 우려가 발생할 우려가 있지 않느냐, 그런 지적들이 있어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자에게 소비자 보호와 위험 관리 방안을 마련토록 하고, 준수 여부에 대해서 모니터링하고 지도 시정하도록 그렇게 소비자 보호 방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금융혁신 효과가 검증된 경우에는 인허가 절차 간소화 그리고 입법 조치 권고를 통해서 시장 안착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청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요. 신청 자격은 저희가 가능한 넓혀서 핀테크 기업, 법문원상으로는 국내 영업점을 둔 상법상 회사이기만 하면 됩니다. 그 핀테크 상법상 회사와 그리고 금융회사 등, 이 금융회사 등은 잘 아시겠지만 전통적인 금융회사, 그리고 전자금융업자 등, 그리고 각종 공사기금, 그리고 금융 관련 법령에 따라 설립된 협회, 그리고 금융위 설립허가 비영리법인 등 가급적 폭을 많이 넓혔습니다. 그리고 그 혁신적 금융 서비스가 무엇이냐? 기존의 서비스하고 제공 내용, 방식, 형태 등에서 차별성이 인정되는 서비스라고 법은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혁신금융심사위원회는 민간 합동위원으로 구성이 되는데, 위원장은 금융위원장이고 그 위원은 기술이라든지 금융, 법률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포함하고, 그리고 관계부처 차관, 그리고 금감원 부원장 총 25인 이내로 구성이 되는데요. 명실공히 민간 합동으로 해서 저희가 전문성을 잘 발휘할 수 있는 위원회를 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사 기준은 서비스의 혁신성, 그리고 소비자 편의를 얼마나 제고할 수 있는지, 그리고 법이 얼마나 적용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적용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사업자의 업무 능력이 얼마나 충분한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봐서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혁신금융 서비스로 지정이 되면은 기존의 규제에 대해서 예외라든지 면제 등 광범위한 특례가 적용이 되는데요. 별도의 금융업 인허가 없이 지정받은 범위 내에서 용이가 가능해집니다. 법 16조에 보면은 혁신금융 서비스에 적용되는 기준 요건 등이 법령에 없거나, 그리고 그러한 규정을 적용하기 부적합한 경우, 그리고 혁신금융 서비스 허용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 그리고 금융 관련 법령이 근거 법령이 없는 경우에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법에서 또 구체적으로 열거를 하고 있는데요. 인허가 등록 신고, 지배구조, 건전성, 영업행위 등 각종 규제에 대해서 특례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타부처 소관의 규제 특례에 대해서는 저희가 원스톱 서비스를 위해서 일단 저희가 신청을 받으면은 소관부처의 동의를 받아서 지정하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 보호의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좀 사업자의 책임성 있는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위험 관리 방안, 그리고 소비자 보호 방안을 마련토록 의무화하고, 그리고 배상 책임 이행 보장 장치 등을 마련토록 해서 저희가 심사 과정에서 이런 것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혁신금융 서비스가 지정되고, 그리고 시범 실시 기간을 거쳐서 종료가 되면은 저희가 인허가 심사 지원 또는 그리고 제도 개선을 신속해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테스트 기간 중에 인허가 또는 등록 요건이 일부 충족될 경우에는 신속하게 절차를 지원하도록 하고,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혁신심사위원회가 입법 조치를 공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배타적 운영권의 경우에는 인허가가 일단 완료가 되고 난 이후, 그러니까 시범 영업을 하고 나서 인허가를 받아서 완료가 된 이후 최대 2년 범위 내에서 다른 사업자가 모방을 할 수 없도록 출시할 수 없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기업은 보호 필요성이 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기업에 비해서 기간을 장기간 부여하는 등 사업자의 규모, 성격, 혁신 서비스의 내용에 따라서 기간을 차등적으로 적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정대리인 제도에 대해 말씀드리면은, 이게 지정된 사업자는 금융회사로부터 본질적 업무를 수탁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는 제도입니다. 사실 이것은 법 시행되기 전에도 저희가 금융위 고시를 통해서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법제화되면서 의미는 기존의 자본시장 등 적용이 어려웠던 업권까지 위탁이 가능해져서 영역이 확대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궁금해하시는 진행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면은, 제일 밑에 저희가 작년 10월부터 11월까지 2차 접수를 받아서 15건 접수를 받아서 저희가 곧 2월 말에 지정할 예정이고요. 곧 3월 달에 저희가 3차 지정 대리인 신청 공고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규제 신속 확인 제도는 규제 불확실성에 직면한 사업자에게 해당 서비스와 관련된 법령의 적용 여부를 신속히 확인해주는 제도입니다. 이게 유권 해석이라든지 비조치 의견서를 좀 종합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이 법이 도입됨으로써 나름 의미는 타부처 관련 신청에 대해서도 금융위원회가 직접 회신을 하는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위탁 테스트의 경우에도 금융위 고시에 이번에 법규에 명확하게 규정을 했는데요. 이거는 아까 지정대리인하고는 반대 방향으로 핀테크 기업이 금융회사에게 위탁해서 테스트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혁신금융 서비스 지원을 위해서 핀테크 기업에 지원할 수 있도록 정부 예산의 지원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그 사전검토, 혁신금융 서비스 사전검토 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의 혁신금융 서비스 상품은 사실 금융위원회의 상품이기도 합니다. 여지껏 아무도 걸어가지 않았던 길이거든요. 샌드박스 제도는. 그 제도의 안착을 위해서는 저희도 여러분들을 돕지만 여러분들께서도 저희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저희가 그 원칙적으로는 법 시행이 되고 나서 공고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진행해야 되는데, 샌드박스 조기 정착을 위해서 관련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행 이전에 사전 신청을 받아서 예비 심사를 2, 3월에 진행을 하고, 혁신심사위원회도 3월에 미리 구성을 해서 사전적으로 절차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법이 시행되면은 형식적인 절차로서 지정 신청 공고를 하고 심사를 거쳐서 4월 중에 혁신 서비스를 지정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그 PPT에는 좀 그 사전 신청 날짜가 1월 21일부터입니다. 1월 21일부터 1월 31일까지 저희가 사전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월 초에는 우선 심사 대상 후보자를 선정하겠습니다. 그리고 3월 초까지 금융위와 금감원의 실무 검토를 해서 그 3월 달에는 혁신심사위원회를 사전 구성해서 거기에 사전 보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3월 말에는 우선 심사 대상 혁신 서비스를 확정하겠습니다. 일단 2월 초에는 후보를 선정하고 3월 말에는 우선 심사 대상을 확정하고, 그리고 4월 중에 법 시행이 되면은 저희가 신청 공고를 해서 위원회를 개최하고 4월 중순에, 좀 단정적인 일정이긴 하지만은 하여튼 4월 중순에 저희가 최종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많이 물어보시는 사항이, 우선 심사 대상을 선정할 경우에 과연 어떤 일정 절차 그리고 고려 사항을 염두에 두는가,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요. 저희가 일단 일정과 관련해서는 후보를 선정할 때는 10건을 10여 건을 선정을 하고, 최종 실무 의견을 확정할 때는 5건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월 초순에 신청 공고를 하는데, 이게 효율적인 절차 진행을 위해서 기존에 저희가 보도자료에 들어가지 않았던 내용인데, 1차로 우선 심사 대상자에 대해서 신청 접수를 받고, 그리고 그분들은 저기 4월 초 1차 신청, 4월 잠정적으로는 4월 1일에서 한 2일 정도 잠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1차 공고를 받아서 4월 중 지정을 하고, 그 이외 대상자의 경우에는 좀 4월 초 중순에 2차 신청 공고를 해서 심사를 거쳐서 잠정이지만 상반기 중에 지정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려 사항은 일단 관건은 혁신성 여부입니다. 그리고 분야별로 이 법의 취지 자체가 가능하면은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분야별로 구체적이고 대표적인 과제를 선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조기 출시를 위해서는 그러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사전 준비가 잘 되어 있는지 여부도 저희가 보도록 하겠고, 다만 제외하는 고려 대상은 시장 질서를 저해한다든지 피해 가능성이 큰 경우는 제외하고, 그리고 타부처 소관 과제는 저희가 협의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좀 많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우선 심사 대상에서는 가급적이면은 죄송하지만 제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4월 시행이 되고 나서 2차 신청 공고가 나면 그때 하시면은 저희가 열심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쪽 핀테크 기업의 분들께서는 저희 쪽의 업무 프로세스 절차를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저희가 좀 상세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신청서 초안을 작성을 해서 핀테크 지원센터에 사전 컨설팅을 필요하신 경우에 하시면은 저희가 새롭게 여러분들 도와드리기 위해서 전담 직원도 이번에 새롭게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첫 출근이라고 합니다. 혹시 여기 아까 제가 잠깐 뵀는데 혹시 계시면 손 좀 들어보시겠어요? 이쪽에는 안 앉아 계신 것 같고 다른 데 계신 것 같은데 저기 계시면 한번 인사 한번 하시죠. 네. 네. 처음에는 사실 이게 제도 자체가 처음 저희도 그렇고 처음 시행하다 보는 거니까 좀 익숙치 않아서 처음에는 약간 좀 익숙치 않을 수도 있는데 금방 저희가 여러분들을 도와드릴 수 있는 우수한 분을 채용했기 때문에 조금 기다려 주시고 각종 많은 질문해 주시고 이 sandbox@fintechcenter.or.kr 이 이메일 주소로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고 혹시 궁금하신 사항도 문의해 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청서를 제출을 하면은 금감원과 금융위의 사전 검토를 거쳐서 이 과정에서 핀테크 지원실과 금융혁신과가 주간 부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그런 역할을 담당을 하겠고요. 그리고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심사는 분기당 1, 2회 개최를 해서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저희가 금융위원회 회의를 저희는 월 2회를 개최합니다. 통상 저희가 첫째, 셋째 주 수요일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전 검토는 그 전주 금요일에 있는데 그때는 만일 지정이 되면은 여러분들께서 오셔가지고 그 위원들의 질문 그리고 서비스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고 향후 사업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디펜스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신청서 많이들 정말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신청서 양식은 핀테크 지원센터 홈페이지 그리고 금감원 홈페이지에 가시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팁을 말씀드리면은 원활한 우선 심사를 위해서는 별도 설명 자료를 제출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청서의 경우에는 이 내용이 많이 기니까 좀 사업 내용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핵심만 담은 그 내용하고 그리고 어떤 법령에 대해서 특례를 원하시는지 이런 것들 구체적으로 담아주시면 저희가 좀 더 빠르게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거를 알려면은 검색을 하고 현재를 알려면은 사색을 하고 미래의 일을 알려면 탐색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사색에 그치지 않고 탐색에 나서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여러분의 탐색에서 한국 금융의 미래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문장으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정부는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회를 잘 활용하십시오. 감사합니다.